저는 검찰은 샅샅이 정적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샅샅이 수사하면서 본인이 공직 후보자 됐으면서 이런 의혹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심우정 후보자가 이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이 인사청문회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 제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그때까지 이 인사청문회를 저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 저희가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과 그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자료 제출했는데요. 저희가 자료 제출 요청 과정에서 검찰 법무검찰이 아닌 타 기관에서조차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할 정도로 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개인 각 기관에서 후보자가 요청한 개인 인사청문 관련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접수 및 회신 일시 이런 걸 좀 알려달라겠는데 이것조차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회신한 자료조차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흐릿하게 처리했습니다. 후보자님 아세요? 도대체 보낸 자료도 알아볼 수 없도록 이렇게 흐릿하게 만들어서 보내왔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과거 윤석열 전 총장이 청문회 때 답변한 내용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심지어 띄어쓰기까지 다르지 않게 보내왔습니다. 보십시오. 평생 검사제 정착에 대한 입장과 방안은 똑같이 붙였습니다. 이거 후보자가 검토하고 답변한 것인지 물어봐 주십시오. 저희가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를 직접 검토하고 답변하냐 이런 물음을 서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총장 때 그 후로 총장이 2번이나 더 바뀌었는데 똑같은 총장이 썼던 문구를 그대로 쌓여서 붙이고 이게 국회를 무시해도 국민을 무시해도 이런 답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후보자는 검찰총장은 물론이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를 하면 인사청문회에 서서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아까 박은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문회는 후보자가 자료를 다 제출할 때까지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줄 때까지 청문회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우정 후보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만 저희 가족의 좀 내밀한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제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신문진들과 함께 더 추가로 제출할 자료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후보자도 아니고 검찰총장 후보자죠. 예. 다른 분보다 더 법에 엄격하고 법을 지켜야 되겠죠? 예. 자료 미제출에 대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규정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자료 제출은 문헌적으로는 국가안보와 외교상 비밀이 아니면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률은 내재적 한계가 있고 헌법상 후보자 예. 내재적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나 본인이 자료 미제출한 거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는 못합니다. 자, 내재적 한계라는 것은 법에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제외하고 해석상의 문제죠. 그러나 분명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에서 문자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안 지켜도 됩니까? 내재적 한계를 운운하면서?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추가로 제출할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신문지로 자, 후보자 들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공직자 후보자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죠? 예. 그러면 인사청문회법을 따라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인사청문회 법에서는요, 수사 중인 사안이라거나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답변하기 어렵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료 미제출은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규정돼 있어요. 하도 그런 핑계를 대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의뢰껏 관례상 해왔던 것에 기대어서 자료를 미제출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법조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법조항을 제가 주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계속 미제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회법 공직 후보자는 국회 증언감정법 제4조 1항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국회 증언감정법 4조 1항입니다. 그럼 4조 1항이 뭐냐?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장관, 법무부 장관이겠죠.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후보자 자녀가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이거를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군사에 해당됩니까? 후보자 말해보세요. 군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교에 해당됩니까? 외교에도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대북 관계에 해당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알려지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제출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가족관은- 또 예. 얘기할게요. 예. 그런 걸로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 법사위에서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청래 법사위 체제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말고는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형사소송법 149조는 직업상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았는데 그것을 공개할 경우 타인에게 피해가 줄 경우는 증언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드린 취지는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는 뭐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뭐 수사상 기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이나 증언감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22대 국회 법사위에 진행된 청문회 등등에서 수사상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말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도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그것이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제가 실무진과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